네, 오늘 강의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뭘 설명할 거냐면, 우리 이제 턱관절 치료할 때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이렇게 TBA 장치를 쓰고 있어요. TBA 장치 이거랑, 이거는 이제 커스터마이징, CBA라고 해요. 커스터마이징 밸런스 어플라이언스. 그래서 CBA, 이거는 TMJ 밸런스 어플라이언스에서 TBA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거 TBA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 TBA는 턱관절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이 패드예요. 아래쪽 가운데 있는 패드. 이 패드 길이가 1.6mm로 맞춰져 있어요. 1.6mm. 왜 1.6mm냐? 요만큼 아래 하악을 살짝 벌려줘야 턱관절이 1.6mm만큼 벌어져. 그래서 이걸 살짝 벌리려고 이 패드를 대는 거예요. 이 패드를. 제가 어제 그 편두통에 있을 때 아픈 쪽에다가 동전 하나 딱 물면 좋아진다 했죠. 그 길이가 1.6mm 정도 돼요. 1.6에서 2mm 정도. 그만큼 딱 이렇게 두께가 그만큼 딱 해야 턱관절이 살짝 늘어나면서 통증이 사라져. 근데 더 이상 뭐 두 개, 뭐 세 개 이렇게 크게 하잖아. 그럼 오히려 자극이 더 세게 올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이게 살짝 벌려야 되는데 갑자기 확 버리잖아. 그럼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된다고. 놀리지 않게 살짝 늘린 듯 말린 듯 그 정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확 늘리잖아. 그럼 깜짝 놀라서 잡아당기게 돼. 이해되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아주 살짝 턱관절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턱관절은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잡아당기는 정도가 달라 원래는. 그래서 어떤 게 더 많이 밀착되어 있느냐, 어쩐데 조금 느슨하냐, 뭐 이런 거 따라서 맞춰서 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니 정확하게 쉽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한 1.6mm 정도 양쪽에 다 벌려주면 제일 편하고 좋더라. 특별히 부작용 없이 다 누구에게나 잘 맞더라라고 해서 우리 이영준 원장님이 개발한 장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패드가 1.6mm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핵심이야. 자, 그러면 원장님 이 나머지 앞에 뒤에 있는 거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앞뒤에 있는 거는 뭐냐? 일단 턱관절을 살짝 늘려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가이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치아가 우리가 막 그 입을 벌리고 자면 치아가 돌출하잖아. 입 벌리고 자면 그 돌출된 치아를 앞으로 정상 위치로 오게끔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부종교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종교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치아가 상하하고 하하하고 딱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래턱이 그냥 쏙 들어가 이렇게. 이게 2급 부종교합이야. 어떤 사람은 주걱턱이 돼 갖고 이렇게 훅 나와 있어 이렇게. 이거 3급 부종교합이야.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턱관절이 망가져 버려. 보기 싫은 건 나중 문제고 턱관절이 망가져 버려. 턱관절이 망가지면 우리가 계속 공부했듯이 몸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턱관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부정기압이 있는 치아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거나 앞으로 나간 거를 뒤로 밀어주거나 뒤로 당겨주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좋은데 기존의 치과에서 막 이렇게 이거를 이게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양악 수술한다고 해서 여기를 막 잘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거나 하면은 턱관절이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어요. 잘못하다가. 이해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일부러 확 집어넣어 힘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 턱관절이 또 망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늘 항상 턱관절을 생각하고 부종기압을 교정을 해야 되는데, 턱관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나온 거 뒤에 들어간 것만 잡아 당기고 밀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망가진다는 거. 그러니까 늘 여기를 먼저 생각해야 돼. 여기를 살짝 벌려준 다음에 잡아당기고 밀고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일 핵심은 이 패드가 1.6mm 돼 있다는 거. 그러면서 안쪽에도 패드가 있고 뒤에도 패드가 있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와라. 치아가 이 범위 안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리 들어와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리 들어와라. 라고 해서 가이드가 돼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덧니 난 사람도 많잖아. 그렇죠? 덧니가 나서 야 덧니 이거 이리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장님 덧니가 나와 있는데 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치아는 이 아래 뼈하고 딱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떨어져 있어. 떠 있어요. 떠 있어. 거기 치주 인대가 사이에 있어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뼈에 붙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공간이 있어야 들어갈 거 아니야.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 공간 입은 누가 벌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이 장치를 하게 되면 이 악궁 자체가 벌어져. 악궁이 뭐냐면 지금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양이 돼 있잖아요. U자 모양으로.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좁아. 치아가 안 좋은 사람, 덧니 심한 사람들 이게 좁다고. 좁으니까 어떻게 돼?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덧니가 자꾸 나는 거야. 이빨이 나올 공간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공간을 넓혀주는 일을 해. 넓혀주면서 동시에 잡아당겨. 넓혀주면서 밀어. 이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근데 턱관절을 잘 부드럽게 해줘. 그러면 턱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면 치아 자체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 안정이 돼. 이완이 돼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오는 것도 잘 되고 악궁을 늘리는 것도 잘 되고. 원장님 악궁이 실제로 늘어나요? 실제로 늘어나요. 그리고 악궁이 늘어나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TBL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턱관절 간격을 늘린다. 첫 번째, 앞뒤로 나온 치아들을 덧니 잡아당겨준다. 부정교합을 교정해준다. 그리고 악궁을 늘려준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잖아. 이거를 많이 오래, 하루 중에 오래 할수록 좋아. 최소한 제일 효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밤에 잠잘 때야. 왜 밤에 잠잘 때 좋냐면 우리 잠을 잘 때는 우리 그 부교감 신경이 이완될 때라서 그때가 이 그 치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조금 같은 힘을 가해도 그 제자리를 가는 게 힘이 훨씬 더 좋아져. 그래서 밤에 잠잘 때 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 자, 두 번째, 밤에 잠잘 때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자. 그럼 치아가 또 망가져. 근데 이걸 하고 자면 입 벌리고 자는 거를 좀 최대한 막아. 자, 세 번째, 이를 가는 분들이 있어. 잠잘 때 이를 갈 때 이걸 하면 이 가는 걸 훨씬 줄여져. 심지어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도 있어. 그런 것도 이걸 차고 자면 훨씬 그게 덜해져. 그래서 입안에 막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막 건조해가지고 막 답답하고 목도 칼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 다 입을 벌리고 자는 거야. 입으로 숨을 쉬는 거야.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돼요. 숨은 코로 쉬어야 돼. 코로.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착용하는 게 많은 도움이 돼요. 근데 여러분, 원장님 이거 그냥 뭐 인터넷에서 파는 거, 그 뭐 마우스피스, 뭐 운동선수들이 하는 마우스피스랑 뭐가 달라? 모양도 똑같은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그 세세한 거를 제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의료용이 나온 거고 턱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치아의 교정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더불어서 이갈이나 뭐 코골이나 내지는 수면 무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제일 핵심은 뭐다? 턱관절을 이완시킨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이거 그 옆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건 좀 잘라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돼. 네. 딱 길이를 맞춰서 잘라야 돼. 잘라버렸어요. 잘했어요. 예, 자르는 거예요. 편하기만 한데 이게 없어도 그 대구치라 하죠. 어금니가 여기 닿잖아. 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 닿는 부위, 이빨이 닿는 부위를 지금 말하는 거라고. 여기 볼록 나올 필요가 없어. 볼록 나온 부위는 우리 이빨이 닿는 부위가 아니야. 치아하고 치아가 닿는 부위에 딱 간격을 말하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거는 패드를 말하는 거야. 여기 안에 있는 패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간혹은 왜 이게 길게 나왔냐? 간혹은 사랑니까지 길게 있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 위해서. 이게 지금 TV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부위가 어디냐? 어금니야, 어금니. 어금니가 딱 닿아야 효과가 제일 좋아. 여러분 이제 CBA 장치 만들 때도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부위는 어금니야, 어금니. 어금니에 딱 닿아야 뇌에 강한 자극이 와.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것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아무튼 어금니를 충분히 커버하기 위해서 얘가 길게 나오게 했는데 내 이빨은 이미 여기까지밖에 없어. 사랑니도 빼고 두 번째
이도 빼고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심지어 이게 나왔더니 이 피부에 다 막 걸리적거리면 잘라내야죠. 그거 하려고 이제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스페어로 그냥 해놓은 거야. 혹시나 긴 사람을 위해서. 이해되죠?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이게 이제 TBA야. 이 TBA 용도를 잘 아시겠죠? 자,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구조적으로 바뀌어. 내 치아도 바뀌고 턱관절도 바뀌고 부종기압도 바뀌고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바뀌면서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자, 두 번째, 이건 CBA야. 이거는 커스터마이징. 내 치아에 딱 맞게 만들어진 장치야. 얘의 특징은 뭐냐면 내 현재 이빨 사이사이로 자극이 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뇌에 가는 신호가 빨라. 정교하고 정확하고 엄청 빨라. 그래서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강해. 얘하고 비교하면 치료 효과 빠른 속도는 엄청나게 이게 빠르다고 비교도 안 돼. 그만큼 뇌에 강한 자극이 가. 그래서 좋은데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좋잖아. 빨리 낫고 싶잖아. 그죠? 단점이 있어. 이건 오래 하면 뇌가 너무 쉽게 피곤해져. 너무 세니까. 그래서 얘는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2분만 했어요. 2분만 했는데 너무 한 것 같지도 않고 약해. 그리고 또 막 2번 했다가 또 하나 더 만들었다가 3번 만드니까 내가 너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같다 싶어서 이거를 자 시간을 좀 늘려봤어.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20분까지 했더니 딱 좋아. 그리고 한 30분 해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 그럼 30분 한 게 더 좋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략 한 20분에서 30분을 하는데 혹시나 나는 딱 om장이나 찼던 2분 후에 막 울렁거리고 막 머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치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그럼 예민한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지. 효과가 빨리 나는 거니까. 다만 그런 반응이 있을 때는 딱 빼야 돼.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힘드니까 빼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뺐어. 20분 하고 뺐고 어떤 사람 30분 하고 뺐고 어떤 사람 2분 하고 뺐어요. 뺀 다음에 이제 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점심 먹고 또 다시 해. 그리고 또 저녁 먹고 한 번 더 해. 뭐 심지어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 하루에 3번 보통 이야기 하는데 뭐 4번, 5번 해도 큰일 안 나. 4번, 5번 하려면 이거 하고 2시간 후에 한 번 하고 2-3시간 후에 한 번 또 하고 밥하고 무관하게 또 뺐다가 또 2-3시간 후에 또 하고 또 뺐다가 2-3시간 후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2-3시간 텀을 준다고? 뇌를 좀 쉬게 하려고. 근데 그 4번, 5번 한 이유 뭐라고? 빨리 나으려고. 빨리 낫고 싶잖아. 근데 했더니 원장님 난 2분만 해도 막 힘든 사람이 4번, 5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 사람은 4번, 5번 하면 안 되고 하루에 2번만 해도 돼. 심지어 한 번만 해도 돼. 그런데 좀 둔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많이 할수록 빨리 좋아져요.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내 상황을 보고 원장님 나 이건 해도 뭐 느낌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 그러면 자주 해야 돼 이거를. 시간도 좀 늘리고 자주 해주면 돼. 처음에는 제가 혹시나 욕심내가지고 다들 이제 그럼 자주 하랍니까? 막 다 자주 하다가 막 이런저런 반응 오고 막 원장님 어깨가 아프고 막 그럴까봐 무서우니까 말을 안 해준 거고 지금은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는 하루에 그냥 3번 정도 하면 무난해요. 20분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정도 해준 게 제일 무난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시 반에 하니까 뭐 점심 먹고 한 1시쯤 해주고 또 저녁 먹고 한 6시쯤 해주고 한 하루에 3번 정도 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사이사이 운동할 때는 이 장치를 끼고 하고 잠잘 때는 이 장치를 끼고 자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에요. 오늘은 구강 장치 TBA와 CBA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궁금한 거? CBA, TBA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죠? 예,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이 치료할 때 제가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어제 제가 CS 베개 하는 것도 설명해 줬어. 베개도 하고 또 심지어 구강 장치도 하고 또 거기다가 경추 추나도 하고 또 우리 일하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해. 하면 다 플러스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나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또 유연성 운동하는 거 말고 또 한발서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거 뭐 눈 움직이는 것도 하고 또 이쁘게 웃는 얼굴도 해보고 막 하잖아요. 다 도움이 돼. 일단 턱관절이 편해지고 뇌가 살아나면
이런저런 자극에 대해서 뇌가 아주 활발하게 반응을 해. 그러면서 치료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고. 빨리 낫고 싶잖아. 그쵸? 빨리 태어나고 싶잖아. 그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한테 이거 치료가 이건 이제 빼고 물어본다면 운동이에요. 운동. 어떤 운동? 그 중에 운동이 많은데 턱관절 벌리기 운동, 그다음에 경추 돌리기 운동, 뭐 이렇게 숙이고 또 허리 돌리기 운동, 또 스쿼트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경추 중력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벽에다 기대고 하는 운동 있죠. 여러분 그거 1분 하고 있더라고. 안 돼. 3분, 5분, 10분 늘려가야 돼요. 한 자리당. 그럼 왜 그게 중요한 거냐? 계속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어디 생겼다고? 경추 2번에 생겼는데 이걸 잡고 있는 근육이 굳어 있다고. 이 후드하고 있는 근육이 굳어 있어. 이거를 이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어줘야 돼. 짱짱하면 이완이 돼. 원래 그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절대 동네 싸움 안 해요. 어떤 사람 동네 싸움에 자기자리들이 동네 싸움 하는 거야. 없으니까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진짜 있는 사람은 있는 척 안 해. 이게 짱짱하잖아요? 안 굳어 있어. 왜? 튼튼하거든.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안 굳어 있어. 근데 왜 굳어 있어? 불안하거든. 그냥 굳어 있는 거야. 이게 목이 떨어지면 어쩌나, 일 떨어지면 어쩌나. 그러니까 굳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짱짱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풀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목이 굳어 있어. 여기가 굳어 있다고.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냐? 그냥 마사지 계속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해줘야 돼. 그 운동이 뭐다? 경추 중력 스트레칭에서 벽에 기대서 앞에, 옆에, 뒤에, 또 대각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을 최대한 강화시켜줘야 돼. 그러면 튼튼해지면 부드러워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저 벽에 기대는 운동을 해야 되고 처음에는 1분, 3분, 5분, 10분. 원장님 나 10분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미 몸이 많이 좋아져 있어요. 아시겠죠? 원장님 나 이제 여기서 입원했을 때는 매일 했는데 이제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여기 못 가. 그러면 매일 하는 사람 비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지긴 하겠죠. 그렇더라도 상황이 그렇더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많이 만회가 돼. 근데 여기 매일 치료해. 근데 운동은 안 해. 그러면은 속도가 빨리 안 나요. 왜? 계속 수동적으로 하고 있잖아. 뇌는 계속 바꾸려고 하는데 몸이 안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거 할 때 꼭 바른 자세 하라고 이야기 누차 하는데 할 때만 바른 자세 하고 집에 가면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뇌가 자꾸 이 자리를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실제로 턱관절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봐요. 제가 턱관절 이렇게 딱 있으면 얘가 이 턱관절 주변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고유수용 감각 신경이 있어. 이 신경이 뭘 하는 거냐? 내 머리가 똑바로 있는지를 체크해서 똑바로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빙신 같잖아. 그죠? 빙신 같은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뇌가 반드시 있어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새끼는 뭐야? 뭐 그럴 거 아니야.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딱 이렇게 제대로 놔져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컴퓨터가 좀 있으면 망가질 수 있겠죠. 그쵸? 저 운동기구가 딱 제자를 딱 잡고 이렇게 삐딱빠딱 안 해야 멀쩡하게 있을 텐데 자꾸 뭐 헐거가지고 이렇게 또한 띡띡 소리 나고 막 그래봐. 안 되겠죠. 우리는 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목도 편하고 뇌도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있다? 이 턱 좌우에가 고유수용 감각이 있어가지고 균형을 딱 맞추는지 그걸 센싱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뇌가 고장나니까 턱관절이 고장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요게 정상인 줄 알아. 요게 반드시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여러분 잘 봐봐.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 많아. 평상시에 늘 이렇게 하고 있어. 자기는 그게 반드시 있는 줄 알아. 그래갖고 반드시 이렇게 펴봐 하면 못해 그거를. 뭔 말인지도 이해도 못하고. 그러다가 몸이 좋아지면 그때서야 저절로 이렇게 돼.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틀어져 있고 이거 틀어 있고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 많아.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정상은 아니야. 근데 뇌가 여기 고요수용 감각이 그게 정상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고. 근데 좋아지면 그게 똑바로 쳐.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봐봐. 자, 우리가 목표 가는 건 반드시 가려고 하는 건데 뇌가 좋아지면 이렇게 반드시 저절로 돼.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릴까요? 빨리 야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나도 도와주고 너도 도우고 같이 하자 하고 빨리 같이 할까? 어? 앞에서 밀고 뒤에서 밀고 같이 해야 되겠어요? 야 너 앞에서 그냥 가 나는 구경만 하고 있을게 잘 가나? 이렇게 할까?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로 늘 하라고도 하는 거야. 평상시에도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반드시 딱 앉아있고 허리 쫙 펴고 골반도 펴고 목도 반드시 하고 이렇게 하지. 늘 이렇게만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할 때만 딱 하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어. 잘 가나 한번 보자. 좋아지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겠죠. 애쓰고 있잖아. 우리 치료해가지고 좀 반드시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도와줘야지. 그럼 훨씬 빨리 좋아지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걸 하나하나 도와줄 때 치료 효과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치료 시작할게요.